시사톡 시시각각 국민의힘 김윤 서울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혼자 출연이십니다. 네. 예, 국민의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야당의 국민의힘의 시선에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의 시선은 크게 안 중요한 것 같고 네. 딱 한 달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초기에는 지지율이 60%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65%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 사이에 지지가 좀 늘어간 거거든요. 그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선이 막 됐을 때는 사실 50%를 못 넘기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국민들 속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게 이제 일정한 정도 한 10% 정도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징표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한 달간 정도 이제 이 대통령이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우려는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 중에서 일정 정도로 조금 그걸 놔두고 예.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시선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지리멸렬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 좀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국민의힘이 내부 혁신을 제대로 하고 또 전당대를 통해서 정통성이 있는 어떤 당 지도부 체제가 들어서느냐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석 총리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를 하지를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능력 이전에 도덕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예, 굳이 그다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이제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통과가 됐으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 이제 예리하게 지적도 하고 이제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역량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한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도기에 예.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됐을 때 이제 야당이었던 예. 민주당에서는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찬성을 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조차 하질 않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실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다. 네. 예, 하는 부분들은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투표는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시면 될 텐데 꼭 네. 그냥 아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뭘까 네. 여쭤보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가 일어나서 10일부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걸로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요.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강대강 대처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미 후보로 지명되신 분들의 이제 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목하는 게 세 분인데요.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신 이준숙, 네. 저기 한남대 총장. 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논문이에요. 네. 벌써 이제 표절률이 벌써 74%에 이른다라는 그런 하나 이제 예도 나왔고 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10번 이상 그런 표절 문제 시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총리가 이제 그런 하자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건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오죽했으면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리고 어떤 한남대 어떤 교수분들도 나서가지고 지명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준숙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임명 절차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정동영
그 지금 통일부 장관 지명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은경 그 복지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우리 그 보통 국민들의 정서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기 집안에 그러니까 가족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뜻 잘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거고 또 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유보는 됐습니다마는 통일부 명칭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화통일부로 바꾸자로 가시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은 이제는 통일은 좀 놔두고 우선 남북관계 어떤 평화적인 안정체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맥락이신데 그건 제가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지 그건 충분히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우리로서는 절체절명의 헌법 그 3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시대에 편승하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체제와 너무 좀 그 뭐랄까 현실적으로 그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제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분이군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그 반박자 빠르게 그 결론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대한다면은 네. 지금 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무리를 감수하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그 물론 이제 그 제1야당이니까 국민의힘 놔두고 나머지 5개 그 정당 그 대표들하고 오찬을 모임도 이렇게 가지셨단 말이에요. 비교섭 단체 야 그러니까 오단 그런 부분들로만 대표와. 정치에서 이제 확실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하나 이제 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심지어 내부 비판까지 있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그 필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조치는 저는 그 기대합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아, 예. 지금 그 5개 예. 부처장관인데 그 중에 누군가는 낙마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보시는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네. 이준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까 혹시 듣는다면 본인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은 이쯤에서 과욕을 부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뭐 그렇게 추천하실 만한 인물은 있으십니까? 너무 질문이 나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국민의힘 조금 전에 혁신이 말씀을 하셔서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 혁신위원장을 이제 어제 맡았나요? 네. 예. 다음 주에 월요일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인데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혁신위가 발족을 한단 말이죠.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비대위원장을 했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혁신안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다수 당원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도 지지를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다음 단계로 더 혁신을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근데 지금 그 누굽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건 비대위원 체제하에서는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쇄신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절차적인 과제를 피해갈 도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비대위원장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팎으로 지금 그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국힘 내부에서도요? 그럼요. 예, 네. 예. 도로 친윤이고 도로 영남당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불가피하게 저는 혁신위원장이 따로 그 요구될 수밖에 없었고 그 적임자는 지금 현재 국민의 상황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철수 의원 외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거의 그 그러니까 2분이죠. 저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유로운
그런 어떤 그 분이시고 또 조금 더 이제 이번에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게 뭐냐면은 그 본인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네. 나왔다 4등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그걸 일체 조건을 달지 않고 김문수 후보랑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 정치적 정체성과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일정한 정도의 이제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 측면에서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혁신위원장 최종 책임자인데 딱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뭐고 네. 혁신위원장은 뭐냐 이래 했을 네. 때 그게 지금 이제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얼마만큼의 권한을 확실하게 줄 거냐.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군요. 예. 그 예.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제 그게 많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공식 출범할 때쯤에는 이 문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 앞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돼야 될 거다. 그리고 그 혁신을 바라는 어떤 당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상 정권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 혁신위는 누가 만들자고 한 겁니까? 그건 이제 누가가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누가 제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생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돼 있었습니까? 그 분위기가?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더 노골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망한 당입니다. 그렇게 그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부에서. 망한 당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려면은 뭔가 자기 혁신과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좀 어려운 입장을 표명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또 우국 충정 애당심에 어려운 과제를 또 기꺼이 떠맡은 거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더 드리면 그렇다면 혁신위원회에서는 이제 어떤 권한이 있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예. 이거거든요. 예.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 결정 그럼 또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일단 지금으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비상대책위원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친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이. 예. 근데 거기서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바로 받았거든요. 임명할 때. 네.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거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께서 네. 이렇게 혁신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곧바로 수용해서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좀 머뭇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바로 그 문제가 된 거고 비대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에 또 정점식 사무총장에 또 김정재 그 정책위원장에 그래서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예. 이런 어떤 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로서는 더더욱 안철수 위원장께서 제대로 하기를 또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좀 과하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무리 좋은 혁신이 나와도 이렇게 주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사이에 이제 긴장과 나름 이제 건강한 갈등이죠. 이걸 헤쳐나간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혁신안에 인적 쇄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듯한 그 내용을 혁신안으로 제시하더라도 당원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두 가지 그 심각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한 그런 어떤 무도한 짓을 했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올바른 입장을 취했는지.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까지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물론 본인이 그만두면 저는 그거 찬성입니다. 근데 뭐 그럴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최소한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 예를 들면 그건 다음번에 뭐 선거에 불출마를 한다든지 또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영남 기반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텐데 거기서 일체 그걸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은 큰 사건이 그 우리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정할 때 마지막에 그 부도한 행위가 또 있었거든요. 외부 영입하려고 했었죠. 예. 네. 그래서 그러던 이제 간신히 당원들이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피해갈 수 없거든요. 네. 저는 당무검사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이런 과정이 저는 혁신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이게 전제가 돼야 이제 그 뒤에 어떤 좀 비전이나 네. 새로운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그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혁신이나 비대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하겠지만 그 새로운 지도부에 제대로 힘이 실릴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이제 지금 이제 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좀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미가 비칠 거고 그래야 당원들과 국민들 지지도 좀 있을 거고 이제 건강한 야당으로 네. 그래서 견제가 가능할 거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제대로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에서도 좀 니들은 뭔데? 답답한 면이 많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네. 혁신위라고 일단 이름은 붙였고 출범을 시킨다고 하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김윤 위원장께서도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건 이제 7월 7일 날 보시면 네. 다음 주 정도 되면 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권한 정도 되는지 이것도 나오겠군요. 네. 이제 8월에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합니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사실상 합니다. 합니까? 날짜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만 확정 지어질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있고 혁신위가 출범을 하고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면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현재는 이제 최고 기관이 이제 비대위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이제 해나갈 텐데 아까 이제 혁신위하고 비대위 관련해 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괄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마다 바로바로 그 합의가 된 혁신안 같은 경우는 비대위에서 처리해도 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더라도 저는 혁신위원회에서 제기되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사안은 그대로 저는 그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지도부에서도 그게 그 관철이 돼야 된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흐름은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전당대회에 누군가 나올 건지는 거의 명확해졌죠.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그러니까 심지어 밖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내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네. 그 한 4분, 5분 정도가 거론됐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께서는 혁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대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은 나오시려고 하신 거 분명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오신다는 말씀 안 하셔요. 오늘 또 예. 이제 안 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최종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듣고 판단하기에는 의혹이 있으시어요. 네,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 그렇군요.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제 나오시려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개되는 국면에서 과연 본인이 나서가지고 두 가지 문제예요. 확실하게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좀 이게 불투명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원들의 다수의 동의를 얻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확실한 이제 열렬 네, 지지하는 네, 분들 있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설사 어렵게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혁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객관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 상황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거거든요. 어렵죠. 예, 당연히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실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네. 얼마나 야물딱지게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부에서 평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예, 국민들 지켜보는 국민들 다수가 볼 때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건강한 야당으로 제대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흐름을 타야 예. 제가 보는 가능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대한민국 정치에서 짧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부에서 노력하시면 되죠. 그렇죠. 김 위원장께서. 그리고 네. 이제 뭐라 그럴까 일종의 좀 승부처라고 할까 그게 한다면은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나머지는 이제 조금 솔직히 쉽지 않고 네네. 예, 영남이나 이런 데 빼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추후에 더 네. 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
개헌법 개정안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예, 이건 또 뭐 당연하다고 보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옥상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만은 이왕 한 거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한번 쐐기를 박는 그런 효과는 상징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도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 출국 금지도 예. 당했었고 예.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저기 거듭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6개 건에 대해서 지금 네. 동시다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잡듯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모든 것은 저는 이제 그 감당해야 될 것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전 어떤 여사고 또 동시에 이것이 저는 과유불급이 될 우려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1차 평가는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 네. 주로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윤 서구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